2022년에 제가 극장에 가서 유일하게 본 영화가 헤어질 결심입니다. 삼성전자는 제가 20% 내외 정도의 그 보유 비중을 유지할 정도로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2022년에 증시가 굉장히 많이 약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저는 삼성전자를 단 한 주도 움직이지 않고 연말과 연초에 지속적으로 현재 16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헤어질 결심이란 영화와 삼성전자란 주식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굉장히 연관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와 헤어질 결심이란 주제로 동영상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이게 또 말이 되더라고요. 삼성전자와 헤어질 결심. 그럼 삼성전자를 매도한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헤어질 결심이란 영화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보신 분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제가 이 영화를 보게 된 계기는 뭐 칸 영화제에서 상 받아서 봤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영화 관련한 평론 뭐 이런 각종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 평론을 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작품이다. 뭐 어마어마하다. 칭찬 일색의 영화평을 하는 것을 듣고 봤습니다. 봤는데 솔직히 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무슨 내용인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제가 헤어질 결심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낀 것은 탕웨이는 참 예쁘다. 뭐 이 정도. 그 이후에는 글쎄 뭐 영화가 뭐 나름 내용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내용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저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끝날 때까지 뭐 좀 아리까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를 평론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영화를 아주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저 개인의 영화평을 뭐 누구한테 얘기할 기회도 없었지만은 참 조금 애매했다라는 생각이 늘 드는데 저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았나 보더라고요. 헤어질 결심이 2022년에 국내 박스 오피스에서 굉장히 처참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지금 2023년 1월에도 상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까지의 국내 박스 오피스 입장권 통합 전산망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그 헤어질 결심의 그 관객 수는 200만이 안 됩니다. 189만 명에 불과합니다. 2022년에 전체 상영 영화 중에 헤어질 결심은 관람객 수 기준으로 17위입니다. 17위면은 흥행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평가와 뭐 평론가들의 호평 속에서도 불구하고 17위, 200만이 안 되는 관람객밖에 끌어보지 못했다면은 이건 실패한 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어질 결심이라는 영화를 실패한 영화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도 거의 없지요. 영화를 왜 만드는가? 상 받으려고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은 영화 제작을 통해서 상업적인 이익을 보는 것이 목적인가? 저는 냉정하게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헤어질 결심은 실패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성전자로 넘어와서 이 삼성전자가 헤어질 결심과 좀 비슷했던 게 뭐냐면 모든 평가하는 사람들,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마디 하는 사람들, 여기에는 저도 포함입니다.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뭐 거의 반드시 투자해야 될, 반드시 가져가야 될 주식이다. 라고 저도 굉장히 오랜 기간 강조하고 실제로 이런 일을 지키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2022년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29.64%입니다. 마이너스 29.64%. 1년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내려버리면은 이거는 성공한 주식이 아니죠. 쉽게 해서 좋은 주식이 아니죠. 근데 삼성전자가
2022년에 1년 사이에 주가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 것입니다. 헤어질 결심의 포스터를 보면은요, 이번에 제가 유튜브 만드는 것 때문에 헤어질 결심을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좀 봤는데, 이 포스터에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짙어지는 의심, 깊어지는 관심. 근데 이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대비해도 똑같은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3년 1월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연 삼성전자와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언론 보도나 많은 그 사이트들에서 언급을 했지만 삼성전자의 사업 부문, 반도체나 스마트폰 쪽에서 굉장히 좀 부진하다라는 이런 의견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주가가 이렇게 30% 가까이 하락한 것에 대해서 많이 저평가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여기에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또한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2023년 1월에 삼성전자와 할 헤어질 결심에 대해서 이것을 행동으로 옮길지 말지를 정말 냉정하게 판단할 예정입니다. 자, 2023년 1월에 삼성전자의 2022년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아마 첫째 주 금요일 날 6일이 되겠지요. 이날 2022년의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이 발표가 되겠고, 1월 마지막 주에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IR을 통한 실적이 발표가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 삼성전자의 이익이 주는 것은 명약관한 사실이고, 얼마나 많이 줄어드는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과연 이 1600주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이 잣대는 실적보다도 삼성전자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배당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배당 규모가 과연 2023년 1월에 발표될 이 배당 금액 규모가 2022년에 비해서 줄어드는 숫자로 발표가 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도 축소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난해 2022년의 실적 부진을 일시적인 상황이다.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가 막 1위의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유망하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결론이 난다면은 배당금을 유지를 하겠지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에서 발표할 2023년도에 배당금, 이 주당 배당금에 과연 어떤 변화가 있겠는가가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좀 과매도되었다라는 얘기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 그림 보시면은 삼성전자, 애플, 귀즈마우타이, 도요타자동차, 그리고 TSMC, 이것이 제가 2022년에 몇 차례 언급했던 시가총액, 국가별 시가총액 1위 기업의 2022년의 주가 추이입니다. 여기에서 주가의 하락률은 삼성전자가 29.6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높았던 주식이 TSMC, 대만 주식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 모두 반도체 부문, 메모리와 비메모리 부문에서 세계 1위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인데, 두 업체의 주가가 2022년에 비슷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실적의 악화가 어느 정도 좀 나타났고 예상되는 그 목소리가 잦았다면, TSMC는 또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과연 삼성전자만 억울하게 빠진 것은 아니었다. TSMC의 주가를 봤을 때 반도체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은 굉장히 냉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헤어질까 말까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2023년 1월이 되겠다는 얘기죠. 저의 우려
우려가 우려로 끝나고 현실은 지속적인 배당의 규모를 유지한다라는 시그널이 보인다면 삼성전자 헤어지지 않고 2023년에도 가져갈 예정에 있습니다. 섣부른 전망보다는 확실하게 발표되는 그런 지표를 보고 투자 판단을 하는 것이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